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고요. 오늘 이야기는 아주 또 듣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한 주간 또 이렇게 건강히 잘 돌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별걸 다 감사해 주십니다요.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이렇게 또 시들무에 와주셨는데, 오늘 이야기 좀 네. 일반적이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동네꼬마님 이야기에서. 예, 약간 짬뽕이 좀 돼 있기도 하고 한데, 이게 최근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오호. 예, 그런 정도 느껴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동네꼬마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15년이 조금 못된 이야기입니다. 조금은 옛날 이야기죠. 그 당시에 30대 초반에 똘비라고 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똘비 같은 경우에는 되게 흔한 사람이에요. 회사 열심히 잘 다니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냥 보통 그런 남자입니다. 결혼은 아직 생각도 없었고 당연히 결혼도 못했었고 여자친구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똘비의 성향이지 않을까 싶어요. 똘비가 진짜로 노는 거는 뭐든 다 잘하는 사람입니다. 일단은 가장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골프하고 당구, 볼링, 술 마시기. 이게 이제 가장 즐겨하는 취미생활이고 그 외에도 눈이 내리면 스키 타러 가고 여름이 돌아오면은 빠지에 우리 수상스키 이런 거 타지 않습니까? 빠지에 가야 되고 아무튼 공사가 엄청 다망한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만날 시간도 없이 논이라고 그렇게 여자친구 없이 일을 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똘비가 지금 투룸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혼자 나와가지고 혼자 사니까 큰 공간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곧 있으면 적금도 끝나고 목돈이 한번 나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본인이 지금 투룸에 살고 있는데 매달 월세를 내고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그냥 쭉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당연히 이게 맞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월세가 너무 아깝더래요. 전세로 내가 어딘가를 들어갈 수 있으면 매달 이렇게 내는 돈이 굳는 거 아닌가, 세이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래요. 그래서 그래 곧 있으면은 여기 원룸 계약도 끝나고 아마 재계약할 때 돈을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적금도 끝나니까 아파트를 한번 알아보자 이런 결정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휴일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을 했대요. 여기 조금 괜찮다 싶은 아파트는 그 동네에는 항상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여기 아파트 전세가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그냥 앞자리 듣자마자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왜 그러냐? 똘비가 노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적금이 만기가 돼가지고 타고 그 전에 좀 본인이 한쪽에 놓은 돈을 합치고 다 합치면은 대략 3천이 조금 못 됐대요.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내가 어딘가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그것도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보니까 당연히 없죠. 전세를 하면서 내가 추가 대출을 받아서 은행에다 이자를 찍으면 이게 월세랑 무엇이 다른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었대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뭔가 답이 나올 수도 있다. 시세라도 파악을 해두자. 그래서 여기저기 탁 돌아다니는데 회사 근처에, 그러니까 회사가 우리가 도시가 있으면은 그 도시 약간 외곽에 회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 도시도 바깥으로 많이 벗어나면 논두렁 밭두렁인데 그런 거 말고 진짜로 건물 많고 사람 많이 사는 이 도심 외곽에 회사가 있었는데 회사 근처 공인중개사 가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공인중개사 한 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피식 웃으시더래요. 아니 나이도 먹을 만큼 먹으신 분이 그 돈 가지고 아파트 전세를 찾으신다는 건 솔직히 안 되는 거 본인도 아시잖아요 하면서 직설적으로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아니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세 파악을 좀 해두려고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대출도 받아야 될 수도 있겠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꼭 왜 아파트만 그렇게 고집을 하냐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근데 제가 지금 원룸에 살고 있어서 일반 빌라라든지 아니면 3룸이라든지 이런 곳은 솔직히 별로다. 아파트를 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그 공인중개사분이 아니요 그 아파트나 빌라나 다 똑같은 거고 왜 주택은 고민을 안 하고 계시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주택?
생각해보니까 주택은 아예 본인이 꿈속에서도 이걸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택도 전세 이런 게 물건이 나와요? 물어보니까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아파트만 고집할 게 아니라니까요. 막 글더래요. 그래서 그럼 이 돈으로 어디 뭐 들어갈 만한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야 진짜 이런 말이 있어요. 집주인은 집주인 나름대로고 실제로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명의자는 사실 안 쳐준다. 이게 뭔가 약간 이 영적으로다가 그 집에 실제로 살게 된 사람은 다 하늘이 점주해줘서 다 돌아가는 건데 야 마침 주인을 만났어. 글더래요. 영업을 참 잘하시더래요. 그 공인중개사분이. 그래서 그래요? 뭐 거기가 얼만데요 가격이? 그러니까는 거기는 써보자. 일단은 가지고 계신 돈 얼추 그 근방에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가서 먼저 집을 한번 보시죠. 글더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죠. 어디 멀어요? 그러니까는 차 타고 한 15분 걸려요. 글더래요. 그래서 15분요? 일단은 뭐 한번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 분 차를 타고 이동을 했대요. 보니까 도심에서 외곽 쪽으로 15분 정도 이제 달리더래요. 여기가 도심 바깥으로 이제 딱 나가면은 자동차 전용 도로가 뚫려 있거든요. 그 자동차 전용 도로를 따라서 15분 거리니까 시간은 짧더라도 거리는 생각보다 좀 되는 거예요. 노브레끼로 가니까. 한 15분가량 쭉 달려서 우측으로 도로 빠져나가서 한 마을로 들어가더랍니다. 야, 여기 깡시골이더래요. 뭐야, 아니 어떻게 이런 곳을 사람을 데리고 와, 이 생각이 들었대요. 난 이런 곳에 살 생각이 없다. 그런데 그런 말은 그냥 속으로만 하고 그래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그래서 한번 쭉 들어가 봤더니 마을 안으로 한참 들어가가지고 딱 보니까는 한 20가구? 아니면 25가구 정도 돼 보이는 이 정도면 규모가 엄청 작은 마을은 아니거든요. 마을이 쫙 있고 이제 그 옆쪽으로 또 집 한 채가 보이는데 이 집은 그래도 최근에 손을 댔다라는 느낌이 드는 집이 하나 딱 보이더래요. 외관도 뭐 다 리모델링을 한 것 같고 꽤나 잘 꾸며진 마치 별장같이 생긴 집이 하나 딱 보이더래요. 저 집은 되게 이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집 앞에 딱 멈추더랍니다. 그리고 내려서 이 집이에요 글더래요. 그래서 집은 생각보다 되게 이쁘네요 얘기를 하니까 15분밖에 안 걸려요. 15분. 막말로 도심에서 여기서 저기 가려고 하면은 신호대기 하다가 15분 20분씩 걸리는 게 다반사인데 여기는 신호도 없잖요. 그냥 밟으면 돼. 차 타고 악셀을. 이거 도심보다 나은 곳이라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또 그렇게 포를 까더래요. 그래요. 한번 구경이나 해봅시다.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대문은 없었대요. 우리 시골들이 좀 대문은 없잖아요 보통. 대문 이런 건 없었고 옆에 담벼락은 아니고 우리 그 녹색 철사로 된 이렇게 담벼락 있죠. 이렇게 가이드 쫙 세우는 거. 그걸로 경계만 구분이 되어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작게 정원이 꾸며져 있었고 집이 보이는데 이뻤대요. 이런 생각을 했대요. 여기 마당 쪽 여기다가 간이 그물을 세워놓으면 골프 연습도 할 수 있겠다 혼자서. 야 이거 괜찮은데? 싶으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봤대요. 그랬더니 다 인테리어를 한 지 얼마 안 돼 보이는지 정말 깔끔했대요. 깔끔하게 TV도 있었고 냉장고도 새 거였고 에어컨도 있었고 다 있었대요. 다 세탁기까지. 그런데 막 손때가 묻어있고 이런 게 아니었대요. 꽤나 상태가 너무 좋았답니다. 야 여기는 뭐 인테리어 한 지가 얼마 안 됐네. 뭐 집주인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뭐 집주인분은 뭐 의사가 있으면은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 어떠세요? 여기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글더래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봐야죠. 그러니까는 왔으니까 그러면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집주인분도 한번 만나보고 가세요.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집주인이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마을에 살고 계신 분이에요. 집주인이 글더래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는 집주인분 만나가지고 한번 말씀 나눠보세요. 가지고 계신 돈 내에서 아마 해결 가능할 겁니다. 하면서 전화를 이렇게 걸더래요. 어르신, 예, 저 누굽니다. 예, 저 여기 집 앞에 여기 세입자분 모시고 왔는데 한번 말씀 나눠보실래요? 하면서 이렇게 정중하게 전화통화를 하더래요. 그리고 계신다니까 가자고. 그래서 차 타고 옆에 옆집 한참 이제 갔대요. 딱 차를 세우고 그 대문이 아니고 대문이 없으니까 마당 들어가는 그쪽 라인에 서가지고 공인중개사분이 크게 외치더래요. 어르신, 저 좀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어르신 하고 정중하게 거기서 이렇게 외치더래요. 그러니까는 안에서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어떤 나이가 지긋하게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나이는 좀 가늠이 안 됐대요. 나이가 상당히 많으시구나. 그냥 보이는 걸로 봐선 80도 넘어 보인다. 90이 넘었을까? 이런 느낌이었대요. 기골이 좀 있으시고 해가지고 건강하시고 들어오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답니다. 그 집으로. 그러니까는 뭐 마실 거 하나씩 이렇게 음료수 놔주시고 어떻게 저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으시다고 글더래요. 그래서 네. 똘비는 이게 뭐 마트에 가서 껌 사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서 뭐 어떻게 선뜻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어르신. 생각을 좀 해봐야죠. 집은 정말 멋지네요. 그러니까는 그 어르신이 집 다 손받아가지고 들어가서 봐봐. 샤시고 나발이고 다 새 거고 제일 좋은 거야.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그 집은 보일러를 안 틀어도 돼야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는 정말 좋더라고요. 외풍도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저도 좀 고민을 해보고 어르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래요. 근데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 거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똘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이똘비시구만요. 어디 있으실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뭐 돌비십니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그러면 족보가 어떻게 되시지? 그래가지고 똘비는 알고 있었대요. 뭐 돌비씨 시들무파 몇 대손이라고 예.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얘기를 쭉 하니까는 아이고 참 이렇게 사람이 근본과 뿌리를 알아야 그게 사람 새끼지. 확실히 왕족은 달라요. 그래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이런 거 교육을 해주셔가지고 그쯤은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반가워요. 그 돈은 갖고 계신 선 내에서 내가 맞춰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들어와요. 나 이런 사람 같으면은 나 너무 좋네요. 그러더래요. 그 어르신이 존댓말을 꼬박꼬박 써주시면서 아이고 어르신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도 아무래도 직장이 도심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정말 화기애애하게 그 자리가 끝났대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되게 이제 냉철하게 생각을 했대요. 일단 회사에서 15분 거리예요, 집이. 회사에서 15분. 좋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원룸에서 출근하려고 해도 아침에 20분, 25분은 걸린다, 밀려서. 그런데 15분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일단 출퇴근은 오케이. 두 번째, 그곳에서 무엇인가 배달을 시켜먹기 좋은가? 당연히 배달되는 곳은 없었어요. 예. 그래. 근데 내가 그렇게 집에서 많이 배달해 먹고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그러면 사이드에 빼놓고. 세 번째, 인터넷이 되는가?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또 뭐 조회하면 나오고 하는 게 있었대요. 인터넷 가능 지역. 있죠. 예, 그래가지고 조회를 해봤는데 다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시골이잖아요. 그 해당 주소지 이렇게 찍어보니까 인터넷선이 전용선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이거 전용선, 인터넷은 돼야 된다. 인터넷 문제 해결 안 되면 여기 못 들어간다. 그리고 자본금, 내가 가진 돈 내에서 무조건 맞춰준다고 했으니까 500에서 600 정도는 빼고 이야기를 해봐서 오케이 사인 떨어지면은 금액적인 부분도 메리트가 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 집이 꽤나 마음에 들었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주택에 정원에 그물, 우리 녹색 그물 착 해가지고 거기서 골프 연습하는 그 자기의 그 모습, 진짜로 너무 멋져 보였대요. 생각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아침이 되고 출근을 해서 일을 보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통신사에다가. 뭐 A통신사, B통신사, 뭐 C통신사 쭉 전화를 돌려보니까 D라는 통신사에서는 내가 이 전신주, 앞에 있는 전신주까지 선이 들어와 있대요. 여기서부터 당신이 살고 있는 집까지 이 선을 보내주는 돈을 당신이 내면은 개통을 해주겠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냐 물어보니까는 30만 원 얘기를 했대요. 30만 원이라. 30만 원. 그쯤이면은 할만하다라고도 생각이 들었대요. 집주인하고 이 부분은 좀 내가 얘기를 해봐야겠다. 30을 반반 부담하자고 그러던가 아니면 네 쪽에서 부담하자. 아무튼 이것만 해결되면은 괜찮겠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분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네. 그 집 들어가서 살 생각이 있다. 의사가 있는데 뭐 배달 안 되는 거는 둘째 치고 뭐 시골이니까 사이드니까 그렇다 치고 인터넷은 들어와야 됩니다. 사장님. 인터넷 공사비가 한 30 든다고 하는데 집주인분하고 말씀을 한번 나눠주십시오.
인터넷성까지만 개통을 해주신다면 나 들어가서 2년 계약하고 일단 살아보겠습니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겠다. 그러고 한 10분 있다 연락이 오더래요. 뚫어주겠다고 인터넷 그까짓 거. 뭐 일도 아니라고. 오케이 좋다. 그러면은 나 들어가서 할 테니까 뭘 준비를 하면 되냐. 그러니까 준비할 거 없다. 돈만 준비해라. 그래서 주말에 그분을 다시 찾아뵙고 공인중개사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리 서류 쓰지 않습니까? 서류 쓰고 금액도 본인이 생각한 500 정도 뺀 금액에 흔쾌히 오케이 해주시더래요. 그분이. 나이 드신 분이. 금액적으로도 이제 싸게 들어갔고 나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시골집에 들어가가지고 뭐 짐 하나하나 놓고 저녁이 되면은 간이 골프 연습대 그거 얼마인가 검색도 하고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여기 정리되면 와라 뭐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자 막 얘기를 하고 그랬대요. 그렇게 거기 들어간 지 한 3, 4일 됐을 때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어떤 한 50쯤 돼 보이는 남성분이 이렇게 집 앞에서 대문 라인에서 잠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하고 이렇게 외치더래요. 그래가지고 현관문을 열었대요. 누구세요? 그러니까는 저 여기 마을 주민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이번에 뭐 새로 오셨다고 저 어르신한테 얘기 전달 들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안 그래도 조만간에 한번 인사 좀 다 드리려고 했는데 새로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아니 다름이 아니고요. 그 이틀 후에 저희가 이렇게 고사를 지내거든요. 마을에 새로운 식구가 오면은 오호. 그 자리에는 꼭 나와주셔요. 그러더래요. 이틀 후에요? 뭐 몇 시에 하는데요? 물어보니까는 아침 10시에 일단 시작을 한답니다. 그래요. 뭐 그날은 휴일이니까 알겠습니다. 뭐 나가죠. 뭐 저렇게 환영해 주신다는데 당연히 나가야죠. 그러니까는 아이고 그래요. 이틀 후에 뵙겠습니다. 근데 저기 뭐 성함이 글더래요. 그래서 예, 저 이똘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똘비 씨셨구나. 예, 저는 뭐 김땡땡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마당 나갔으니까 악수를 이렇게 했대요. 악수를 하면서 예,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저기 어디 씨 글더래요. 예, 저 뭐 돌비 씨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그러시구만. 저기 파가 글더래요. 아니 저 뭐 어르신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저 돌비 씨 시들무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몇 대 손 글더래요. 몇 대 손입니다. 근데 그걸 왜 자꾸 이분들은 다 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는 아니 이름을 말하면서 내가 누군지 정도는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지 저는 어디 김씨 하면서 쭉 족보를 읊더래요. 그래서 예, 뭐 아무튼 그러니까는 그분도 활짝 웃으시더래요. 그러면서 아무튼 새로운 마을에 이렇게 귀중한 분이 오셔가지고 참 좋다고 여기 생활하시면서 불편하고 뭐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라고 너무 또 그렇게 친절하게 말씀을 주시고 가더래요. 근데 뭐 딱히 이상하진 않았대요. 나이도 있으신 그러고 시골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틀 있다가 아침 9시 반쯤에 그 가운데 보면은 큰 나무가 마을에 보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갔대요. 안 그래 시끌시끌 하길래 봤더니 진짜로 뭐 고사 준비를 하고 있더랍니다. 막 의리의리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제법 구색을 갖추는구나 이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쓱 다가서니까 마을에 이제 아저씨들 아주머니들 이렇게 쫙 다 나와 있더래요. 생각보다 숫자가 상당히 많더랍니다. 본인이 싹 가니까는 다 일제히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다들 환하게 웃으면서 아이고 어서 와요 그러면서 엄청 반겨주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여기 저 뒤에 어디에 이번에 새로 이사 왔어요. 예, 안녕하세요 막 그러니까 얘기 다 들었어요. 얘기 다 들었어 하면서 악수하고 막 아주머니들은 그 우리 집에서 김치 같은 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줄 테니까 가져가서 먹으라고 울고 내 아들 같다고 울고 막 반겨주시더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사상 준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집주인이죠. 그 어르신이 이 마을에서는 최고령자로 본인이 느껴졌대요. 그 어르신이 일어나서 앞으로 싹 나오니까는 나머지 분들도 일동 기립을 하더랍니다. 숫자가 꽤나 많았죠. 한 30명, 40명 정도 됐다고 하니까 일동 기립을 쫙 하고 그분이 앞에 약간 단상 같은 데 올라가시더니 우리 마을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다.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반겨주길 바라고 올라오세요. 그래가지고 올라갔대요. 약간 높게 생긴 거기를. 그랬더니
자, 본인 이름 말씀 주세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이쪽으로 이사 온 이똘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 옆에 어르신이 저기 이름을 말하라고 하면은 본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어디시고 말씀 주셔야지. 그게 예의지요. 글도래요. 그래서 뭔 말인지 알겠다. 그래서 예, 저 뭐 돌비씨 뭐 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듣더랍니다. 근데 이게 너무 특이했대요. 그 모습들이. 아니 원래 시골은 이런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건가? 너무 좀 특이하다. 근데 이분들 표정이 되게 반갑고 그러면서도 정중한 그러한 표정들과 제스처였대요. 다.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자 고사를 지내자. 그래가지고 고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뭐 진행요원 같은 남성분 한 분이 이렇게 나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절하라고 해서 절하고 여기 술잔에다가 술 따르라고 해서 술 딸고 뭐 한참 절하고 하다 보면 다 무릎 꿇으라고 그러고 우리 뭐 이렇게 제사 지낼 때 뭐 유세차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유세차 그런 건 아니었고 이제 한문을 소리 나는 대로 읽으시더래요. 한 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됐답니다. 이게 엄청 따분하곤 했는데 모두 다 진중하게 임하니까 본인도 진중하게 임하고 끝나고 다 같이 점심 식사를 먹었대요. 막 밥을 먹으니까 너무 잘생겼고 막 이제 어른들 그 멘트 있잖아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뭐 60대 70대도 있었고 좀 젊으신 분들은 50대 정도였대요. 젊은 분들이. 완전 막내니까 본인이 거기서 예 하면서 그렇게 마을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진짜로 괜찮으신 분들이었대요. 김치도 주시고 뒤에 밭에서 따왔다고 상추도 주시고 과일도 주시고 정말 좋았대요. 그러다가 이렇게 새로 이사를 오니까 기운이 좋아져서인지는 몰라도 여자친구가 생겼답니다. 여자친구가 제법 이뻤대요. 물론 세상에 안 이쁜 여자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되게 이뻤고 아주 금사빠라고 울죠. 금사빠. 본인도 그냥 오랜만에 연애를 해서 그런지 아이고 눈을 감고 있어도 자꾸 보고 싶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좀 술도 한잔하고 자고 가라. 그래가지고 여자친구랑 집에 와서 술도 먹고 뭐 놀고 자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여자친구가 반쯤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남자친구 집에서 이제 자기 시작을 한 거예요. 좋았대요. 여자친구도 일을 해가지고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양치하고 옷 입고 출근하고 이게 꼭 결혼 생활하는 것 같고 너무 행복했대요.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깥에서 저녁을 해결을 하고 여자친구하고 같이 집으로 들어왔대요. 집에 와가지고 커피 한 잔 타가지고 둘이서 TV 켜놓고 막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계시는가 하고 이렇게 누가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현관문을 이렇게 열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는 집에 계셨는가? 그러더래요. 봤더니 집주인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어르신 어쩐 일로 이렇게 어두운 시간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어르신이 잠깐 좀 들어가도 괜찮겠는가?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셨대요. 집 안으로. 뭔 일인가 해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니까는 자꾸 요 근래 뭐 식구가 하나 늘었다길래 인사도 좀 하고 얼굴도 좀 보고 그럴 겸사겸사해서 내가 왔네 그러더래요. 순간 머릿속으로 별 희한한 생각이 다 돌았대요. 우리 왜 학교 기숙사나 이런 곳은 고시원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면 안 되잖아요. 방에. 여기는 내가 전세 들어서 사는 집인데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르신 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 옆에 뭐 이분이 여자친구 결혼은 아직 안 한 거고 여자친구라 아무튼 반가워요. 자주 와서 노세요. 이름이 글더래요. 그래서 여자친구 이름을 참새라고 할게요. 참새. 참새? 그냥 성이 참씨고 이름이 새라고 할게요. 그냥. 네네네. 예, 저 참새라고 합니다. 라고 여자친구가 정중하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이름을 딱 듣자마자 눈썹이 꿈틀하더래요. 그게 보이더래요, 진짜. 막 인상을 쓰더래요. 그러면서 참새요? 어디 참씨 글더래요. 여자친구가 글쎄요, 뭐 어디 참씨예요?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헛기침을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아무튼 뭐 그 결혼도 안 한 남녀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런 건 참 보기 좋지 않아요.
우리 마을에서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글더래요. 예. 근데 똘비 입장에서는 이거는 선을 넘었다. 아니 당신이 뭔데 내 나이가 지금 30이 넘었는데 나한테 이런 훈수를 네가 내 아빠야? 이런 생각이 이제 확 들더래요. 아무리 시골이지만 선을 넘네란 생각이. 그래서 어르신, 제가 뭐 학생입니까? 저도 장가도 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어르신.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니까 어디 남녀가 유별한데 결혼도 안 한 남녀가 참 꼭 내 집에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어르신 제가 살 동안은 제 집입니다. 어르신 집이 아니에요. 똑부러지게 얘기를 했대요. 예. 그러니까 어르신이 이거 참 알겠네 다들 뭐 자네 뜻은 알겠고 하면서 일어나서 인사도 안 받고 나가버리시더래요. 불쾌함을 그냥 드러내면서. 예. 막 여자친구도 오빠 저 할아버지 뭐냐고. 이거 집주인인데 아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남녀를 찾고 장가 가야지. 나도 우리 참새하고 나 결혼할 건데 얘기를 하니까 참새도 오빠 이상한 분이다. 근데 뭐 어때 우리끼리 또 놀자 하면서 그렇게 놀았대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차 시동을 이제 뭉 하고 거니까는 바로 앞에 그 50살쯤 먹은 아저씨 하나 있었잖아요. 예. 그분이 서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니까는 아이고 출근하셔 그러면서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회사 나가봐야죠. 그러니까 잠깐만 일로 와봐. 그래서 갔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마을 나이 드신 분도 많고 알잖아 노인들 많은 거. 그래가지고 이번에 마을에서 결정을 하나 내렸어. 글더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기 큰 길에서 빠져가지고 우회전해서 이 마을 들어오지 않냐고. 그래서 그 안으로는 차는 못 들어오게 하려고. 글더래요. 걸어서 들어오려면 그게 한 15-20분 걸릴 것 같은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길이 이렇게 나 있는데. 그러니까는 마을에서 내린 결정이야. 노인분들이 많잖아. 차들이 막 다니고 그러면 위험하다고. 참나. 나는 그거 모르겠고 일단은 길막음 불법이에요. 그것만 아셔. 길막음 불법이야. 참나 별꼴을 다 보네 하고 출근을 했어요. 예. 일을 끝내고 오늘은 여자친구 안 만나고 이제 집에 가서 쉬려고 딱 집에 오는데 그 앞에 진짜로 바리케이트를 세워놨더랍니다. 거기를. 예. 그 트래커 같은 걸로 막아놨더래요. 뭐야 싶어가지고 차를 놓고 주변에 사람도 없으니까 일단 거기다 차를 던져놓고 뚜벅뚜벅 걸어서 집 쪽으로 갔답니다. 마을에 아무도 없더래요. 물론 이 시간에는 다 집에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그래도 본인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게 그 50살 먹은 아저씨였으니까 그 아저씨 집을 갔대요. 계세요 하니까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이거 어쩐 일이야. 뭐 밥 먹고 가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길을 저렇게 막아놓는 건 저거는 불법이다니까요. 저거 나 저거 신고해요. 난 진짜. 그러니까는 저게 어떻게 불법이요 이 사람아. 여기 우리 어르신 땅인데 다 들어온 입구부터 다 어르신 땅이야. 저거 어르신 아니면 애초에 길이 없는 동네를 자네는 뭐 알고 하는 소리야? 글더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로가 이렇게 나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그 지적돌 띄워봐. 다 저분 땅이야. 아니 내가 내 땅 맡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자네도 그러지 말고 그럼 어르신한테 갖고 얘기해봐. 막 글더래요. 어르신한테 갔답니다. 어르신 부르니까 어르신이 문을 탁 열고 아이고 오셨는가 하고 되게 반겨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르신 길을 저렇게 막아놓으면 저 어떻게 합니까? 출퇴근도 해야 되고 저 여기 15분 거리에서 온 건데 이렇게 하면 저 30분 40분 거리가 돼요. 그리고 걷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는 뭐 어쩌겠는가. 우리 계약할 때 그런 조건은 없었는데 여기 일대가 다 내 땅이야. 내가 내 땅 하겠다는데 자네가 뭐 무슨 상관이야. 막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르신 이건 좀 아니죠. 막 그러니까는 그러면 남녀가 유별하니까 여자친구를 동네에 들이고 그런 짓은 하지 말게나. 글더래요. 기가 차더랍니다 진짜로. 어르신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남녀가 연애하는 거 같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학생도 아니고 어르신 말이 됩니까? 저 장가 가야 됩니다. 막 얘기를 하니까 어르신이 이보게 결혼 얘기를 지금 어디서 꺼내는 건가? 글더래요. 뭐라고요? 그러니까는 결혼을 하더라도 사람이 자기의 지위와 이런 높이, 신분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결혼을 해야지. 자네 여자친구 참씨 아닌가? 글더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참씨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으면은 실제랑 다른 거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 참새다고. 그러니까는 아휴, 그래서 자네는 역사 같은 거 공부 안 했나? 천하의 쌍놈이 참씨야. 글도래요. 어르신, 요즘 세상에 뭐 쌍놈, 양반 이런 거를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알아듣네, 알아들어.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 왕의 나라일세 왕. 자네 성씨가 뭔가? 이씨 아닌가? 자네 왕족 아닌가? 자네 같은 사람이야 여기서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가 존중해주고 대접해줘야지. 그런데 참씨라니, 우리 동네 참씨라니, 나 그런 꼴은 못 보네. 들어와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될 짓이네. 그런데 결혼 같은 걸 입에 올리니 내가 지금 화가 나지 안 나겠는가 하면서 엄청 진중하게 본인을 꾸짖더랍니다. 기가 차가지고. 어르신, 됐고요. 이런 이유로 이렇게 집에서 거주하는 거를 불편하게 만드시는 거면은 저 이사비랑 다 돌려주십시오.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르신이, 자네는 여기서 최하 2년은 머물겠다고 나랑 약속한 거 아닌가? 나보고 근데 지금 그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가 줘야 되는 건가? 자네가 그 좋아하는 법에 그게 나와 있는가? 내가 입구를 막든 말든 그건 내 맘일세. 자네가 좋아하는 법대로 해보게나. 그러면 자네 정신 차리게. 하다하다 사람이 그런 쌍놈들하고 어울리면은 자네도 쌍놈이 되는 거야. 글도래요. 됐다고. 나 신고하고 내가 알아서 하려니까 어르신 그냥 주무셔요. 그러고 나왔대요. 너무 화가 나더랍니다. 집에 가가지고 폭풍 검색을 시작을 했대요. 어디 뭐 변호사 상담 광고만 뜨더랍니다. 참 생각을 해보니, 또 정보를 찾아보니 이 어르신이 여기서 한참 떨어져 있는 마을 들어온 입구를 막았는데 실제로 그 땅이 어르신 땅이라면,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이 모든 게 저 어르신 땅이 맞다면, 몇 개 그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맞긴 맞더래요. 할 말이 없어지네. 그리고 이 집에 여자친구를 들이지 말라고만 했지 못 들이게 강제한 건 아니잖아. 지금 구두로만 부탁을 했고. 그렇다면 오케이, 좋다. 내가 일단은 좀 더 알아봐서 내 돈을 받으려면은 다른 세입자를 데리고 오거나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분한테 다음날 전화를 했대요. 이 집 세입자 구해라. 여기 집주인 빠이다. 그랬더니 공인중개사가 그분 그런 분 아니라고. 아예 빠이다고 쭉 설명을 해줬대요. 공인중개사분한테. 그랬더니 일단 알았다고, 구해보겠다고 연락은 해보는데 주택이라는 게 아파트처럼 쉽게 나가는 게 아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노력 좀 해주시라고. 그리고 약이 받쳐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걸어서 들어갔답니다. 보란듯이 데리고. 아주 와가지고 나한테 잔소리한 놈 있으면은 귀퉁배기를 쳐 돌리겠다는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여자친구 딱 어깨동무를 하고 뚜벅뚜벅 걸어서 들어가는데 아무도 안 마주쳤대요.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노는데 또 계시오 하고 누가 부르더래요. 예. 그래서 밖에 나가봤더니 이번에는 다른 어르신, 한 60 좀 넘은 어르신 한 분이 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어르신 얘기를 하니까는 잠깐 나 얘기 좀 할 수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예 말씀하십시오. 좀 내가 들어가도 되겠는가? 글더래요. 아니야 어르신 그 집에 손님이 와 있어서요 들어오진 마시고. 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약간 공격적으로 나가지더래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딴 게 아니고 말일세 하면서 고개를 왼쪽으로 뺐다가 오른쪽으로 뺐다가 집 안을 그렇게 보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님이 누군가?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여자친구? 자네는 어쩌자고 그렇게 이 마을 최고 어른의 뜻을 거스르는가? 그러더래요. 예. 최고 어른이지 제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어르신. 제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나랑. 나 노인 공경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뭐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나 진짜 당황스럽네. 그러니까는 뭐 일단 알겠네 하면서 돌아서서 가시더랍니다. 그리고 1시간쯤 있으니까 또 계시는가 또 누가 부르더래요. 밖을 내다봤더니 집주인이더랍니다. 예 어르신 하니까는 자네는 참 내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 나이 먹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들어줘야지. 참 자네도 해도 너무하네 막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소리를 왜 들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자네 마음이 참 그렇다면 마을 어른으로서 존중을 해야겠다 싶어서 내가 왔네 글더래요. 그렇습니까 어르신? 그러니까는 들어가서 그 자네 처가 될 사람한테도 조금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오해를 좀 풀어보십세나 글더래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시라고.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좀 했대요.
내가 옛날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고정관념이 있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뭐 괜찮다고 뭐 아무튼 내가 저기 애들 좀 오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하니까는 얼마 안 있다가 진짜 누가 오더래요. 양손에 바리바리 싸들고 술을 가지고 오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술을 좀 마시고 거기서 화기애애해졌대요. 다시 앞에 놓은 트랙터도 치울 거고 그동안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고 이렇게 쭉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거의 12시 다 되도록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가신 거예요. 어르신들이. 여자친구가 그래도 오빠 마을 자체가 사람들이 제정신은 아닌 것 같다. 여기 집 나가면 빨리 그냥 나가라. 나도 이 마을 별로 안 좋다 기분이. 그래서 그래 나도 그럴 참이야. 그러면서 자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뭔가 위화감이라는 게 느껴지더래요. 뭔가 맨날 내가 자던 공간하고 느낌이 다르다. 그 느낌.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다시 불을 켜고 자기야 집이 좀 뭔가 바뀌었나? 뭐지? 예. 뭔가 느낌이 뭐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글쎄 뭐가 바뀐 게 없어 보이는데 뭐가 바뀌었을까 하고 두리번 거리더래요. 느낌 이상한 건가? 뭐 아무튼 다시 자자 미안해 불 켜가지고 그런데 여자친구가 저기가 좀 떨어져 있다 그러더래요. 이렇게 봤더니 천장 저 모서리 쪽 오배해놓은 게 떨어져 있더래요 좀. 저게 조금 떨어졌구나 하면서 가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눌렀답니다. 손으로 이렇게 그쪽을 전체로 쓰다듬으면서 누르는데 예. 울퉁불퉁 뭐가 느껴지더래요 안에서. 이게 뭐지? 잠깐만 울퉁불퉁 하고 안방을 여기저기를 둘러보는데 벽지가 조금씩 엠보싱이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가. 그래 이것 때문에 조금 이상해 보였나 보네. 뭐야? 하고 그 안을 이렇게 좀 뜯었대요. 그 옆에를 다시.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서 부적들이 좀 나오더랍니다. 부적도 나오고 다른 쪽을 뜯었더니 거기에는 부적 말고 가루 같은 거를 이렇게 발라놓은 흔적도 있고 침대 밑에서는 알 수 없는 그 나무 패 같은 거 우리 제사 지낼 때 앞에 이렇게 나무 패 하나 놓잖아요. 우리 중국 영화 네. 같은 거 보면 그게 침대 밑에서 나오고 뭔가 기분이 너무 더럽더래요. 그래가지고 원래 있었나? 내가 오늘 문득 이게 보이는 건가?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진짜 기분 더럽다. 나 안방에서 안 잘래 그러더래요. 근데 똘비 본인도 이게 부적이랑 이런 거 보면 사람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거실에서 자자. 둘이서 거실에서 잤대요. 되게 피곤했고 술도 먹었고 한참 새근새근 자는데 여자친구가 떨더래요. 그러니까 이 떨림 때문에 자다가 본인도 좀 이렇게 정신이 살짝 돌아왔답니다. 왜 그래? 추워? 아닌데 지금 추운 날씨가 아닌데. 자기야 흔드는데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살짝 오들오들 떨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래? 하고 입을 막 덮어주고 본인도 너무 피곤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다시 잠들려고 하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깥쪽에서 누군가 들여밟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지금 창문을 예. 뒤에 쪽 창문만 하나 살짝 열어놨고 나머지 창문은 다 잠궜거든요. 네. 그쪽에서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근데 너무 피곤해요. 그래가지고 몰라 뭐 이 동네가 옆에 산 있고 그러니까 고양이나 아니면 뭐 산짐승이나 내려왔나 보다. 잠들려고 이렇게 하는데 드르르르르르르 소리가 찬찬히 들리더래요. 그게 이제 방충망 걷는 소리가 나더래요. 야 이거는 뭐냐 하고 고개를 살짝 돌려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흰색 옷을, 그것도 밤에 몰래 들어올 것 같으면 검은색 옷을 도둑놈이 입는데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창문을 넘더랍니다. 이게 뭔 시츄에이션인가 하고 이렇게 너 한번 더 들어와봐 하고 좀 이렇게 봤대요. 그랬더니 많이는 안 들어오고 살짝 몸을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보더니 사람이 둘이 누워있는 게 딱 보이니까 들어오다 말고 주머니 하나를 본인들 쪽으로 이렇게 던지더래요. 옆에 턱턱 하고 주머니가 떨어지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 방충망을 쓱 닫고 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뭐야 뭘 떨어뜨려 놓은 거야 하고 일어나가지고 옆에 핸드폰 주섬주섬 해가지고 우리 핸드폰 전원 버튼 누르면은 액정 불 들어오니까 누워가지고 이렇게 뭘 던진 건가 봤더니 주머니 하나를 던져놨더래요. 근데 주머니가 움직이더래요. 느낌이 갑자기 확 쎄하더래요. 소름이 돋더래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뭐야 진짜 하면서 옆에 가가지고 불을 켰대요. 탁 켜니까는 주머니가 왜 움직이나 알겠더래요. 뱀. 그 천주머니에다가 뱀을 넣어가지고 입구를 풀어가지고 안에다 던져놓고 간 거예요. 지금 누워있는 머리맡에다가. 자기야!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아우, 여자친구가 못 일어나더래요. 근데 본인도 머리가 너무 아프더래요. 너무 어지럽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이거 놔두면 안 되겠는데. 근데 본인이 전문가는 아니어도 우리 뭐 독사는 머리가 뭐 삼각형이고 이런 건 들어봤잖아요, 또. 근데 아무리 봐도 독이 좀 있어 보여요, 얘는. 그래가지고 주변을 두리번 하다가 뭐라 그래야 돼, 인테리어식으로 놓은 짝대기 같은 거 하나 있었어요. 막대기를 들고 머리를 탁 때리는데 본인도 긴장도 하고 그래서 그런가 때렸는데 못 맞췄대요, 머리를. 예. 에이씨, 조자 그리고 그냥 막 허리 쪽, 머리 쪽 여기저기를 그냥 온 스윙으로 막 조샀대요, 그냥 막대기로. 그러니까 뱀이 그 소리도 낸대요, 뱀이. 그 사하는 소리도 나고 막 두들기니까 옆쪽으로 도망가는데 본인도 그 생각이 들었대요. 야, 이거 이 자리에서 내가 얘를 못 죽이면 내가 죽는다. 왠지 그 느낌. 뱀도 몸통이 두꺼웠대요. 애가 좀 컸대요. 도망가는 뱀을 그냥 막 사정없이 후두르는데 허리 쪽을 몇 대 때려 제꼈더니 얘가 잘 못 움직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때렸대요. 머리 쪽이랑. 미친 듯이 조사놓고 뒤를 쓱 돌아봤는데 야, 한 마리 더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주머니 안에 한 마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 마리가 주머니에서 스물스물 기어 나오고 있더랍니다. 가가지고 또 막대기로 조샀대요. 그렇게 두 마리를 죽이고 막대기로 주머니를 쿡쿡 쑤셔보니까는 아, 이제 뱀은 더 없는 것 같더래요. 여자친구를 막 흔들었대요. 일어나라고 막 뺨을 착삭착삭 때리면서 일어나라고 그러니까는 살짝 눈 뜨더래요. 아, 오빠 막 그러더래요. 옷 입어 그러니까 아, 왜 그러냐고. 아, 옷 입으라고, 나가야 된다고. 아, 왜 하면서 저거 보라고, 저거. 근데 여자친구가 애가 진짜 비몽사몽 하더래요. 그때 이제 안 거죠. 아, 단순 술만 먹은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쳐업었대요. 들쳐오고 나가서 차 시동 걸고 일단 이 마을을 떴답니다. 일단 그 마을을 뜨고 당연히 신고했죠. 이건 신고했죠, 당연히. 그래서 119까지 온대요, 그렇게 신고를 하면. 왜냐면 뱀이 출몰했기 때문에 그렇지. 119가 와준대요. 그래서 119 분들이 이제 뱀을 수거를 하셨고 경찰분들이 아, 누군가 뭐 그렇게 던진 거냐. 그래서 봤다. 안 봐도 드라마인데 내가 어두워서 내 얼굴은 솔직히 못 봤는데 이 집주인 새끼다. 예. 집주인 그 노인 양반이 이짓말을 한 거다. 그래서 다음날 낮에 경찰분들이 간 거예요. 물론 뭐 어디 계셨습니까? 이런 것도 묻지만 집을 한번 우리가 봐도 되겠냐고 물어보려고 갔던 거래요. 보통 이렇게 만약에 뱀이 있으면 우리 땅꾼이라고 그러죠. 한쪽에 또 이렇게 항아리나 이런 곳에 뱀을 많이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데 흔쾌히 수색을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경찰분들이 확인을 했는데 뱀 같은 건 못 봤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그랬대요. 예. 우리 동네가 독사가 많다고. 그 잠결에 창문 제대로 안 닫아놓고 자면은 뱀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이 동네가. 옛날에 그래가지고 몇 명 죽은 사람 있다고, 이 동네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시골 독사가 많다고 하는 이 동네. 아, 진짜 걔 그지 같네 하면서 친구들한테도 막 얘기를 했어요. 도움받을 길이 없냐 뭐 어쩌냐니까 어떤 한 친구가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던 뭔가 하나를 짚더래요. 야, 근데 그 부적은 뭐야? 그러더래요. 갑자기 머릿속에 잊혀져 있었어요, 그 부적이. 야, 그러니까 그게 뭘까? 그러니까는 야, 그거나 한번 봐봐. 나는 그게 궁금한데 어차피 너 뱀 물려서 안 죽었잖아. 그래갖고 아, 그네. 근데 야, 나 그 집 안 갈라고. 니꺼 짐이랑 안 뺄 거야?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 빼야지. 가자고. 친구가 가자고. 나 궁금해 미치겠다고. 그 친구랑 같이 집을 갔대요. 친구가 안방 들어가자마자 약간 뜯어놓은 게 있으니까 야, 진짜 있네? 그러더니 다 막 여기저기 부적에 나무 목판에 뭐에 막 다 막 지가 쓸어 담더래요. 야, 내가 이거 분석해본다고. 그래서 똘비는 똘비대로 자기 거 시계 그 다음에 뭐 이런 액세서리 돈 되는 거 일단은 싹 쓸어가지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만 닥달을 했죠. 집을 빨리 팔아달라. 이렇게 닥달을 하는데 공인중개사가 바로 안 팔린다. 다른 중개사한테 또 부탁하라고 연락을 했대요. 저기 집원 좀 이렇게 부탁한다 그랬더니 중개사분들이 되게 특이 케이스다. 일단 알았다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시간이 한 거의 보름 가까이 흘렀답니다. 정말 힘들더래요. 집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지금 원룸을 구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친구 집에 얹혀 있었는데 그 부적을 갖고 왔던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야, 내가 며칠 전에 니 거 부적 분석하러 내가 무당집을 찾아갔다고. 엄마 아시는 분의 누구 해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진짜 대박이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냐, 그 나무로 뭐 파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부적 다 해보면은 이게 그 우리 시들무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 있죠. 대수대명.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모든 기운을 앗아갈 수 있게 하는 이러한 부적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절대 안방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부적이었대요. 이게 자체가. 와. 야, 그래? 뭔 생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거 원래 있었던 건가? 아니면 내가 나중에 발견한 건가? 그랬더니 그건 모르는데 글쎄 왕족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한번 궁금하다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솔직히 난 그 마을에 가서 설문조사를 할 그건 없다. 그러니까는 그래 뭐 근다고 나도 할 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그 집에서 빨리 뭐 짐 챙겨야지 않겠냐. 그래서 야 아무튼 그 부적 알아봐줘서 고맙다 하는데 친구가 어깨를 툭 치더래요. 툭 치면서 야 거울 좀 보고 살아 임마 그러더래요. 그때서야 알았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여자친구랑 본인이 살이 정말 많이 빠져 있었대요. 근데 둘은 그걸 못 느끼고 있었답니다. 여자친구도 본인도. 살이 이렇게 빠지는구나. 진기가 빨려 나갔었나 보구나. 그러다가 공인중개사 한 분이 또 연락이 왔대요. 본인이 다른 데다 의뢰한 공인중개사 한 분이. 사장님 거기 왜 의뢰하셨냐고. 예. 거꾸로 본인한테 취조하듯이 묻더랍니다. 공인중개사분이. 저요? 제가 지금 그 집에 새 살아요. 새 들어 살고 있는데 나가려고요.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면 뭐 때문에 나가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뭐 일이 좀 생겨서요. 그러니까는 아니시잖아요. 일 생겨서 나가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러더래요. 대뜸. 아니 저 개인적인 일 때문에 나갑니다. 그러니까는 그 동네 누가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저 어디 아파트 앞에 저기 그 준현 공인중개사라고 그 사람이 소개해줬다고. 그러니까는 그 양반 아직도 돈 쫓아다니네. 그러더래요.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러니까는 아니 뭐 자세한 거는 뭐 됐고 아무튼 그 집은 나가기 힘들어요. 그런 줄만 아셔. 나 진짜 오랜만이네 그 동네 이름. 그 동네 사람들 제정신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거기 아직도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미친놈 집단이다니까 거기. 이게 사이비가 꼭 종교를 믿어야 사이비가 아니에요. 이게 옛날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그게 사이비라니까. 똑같을걸? 내가 몇 명 봤는데 아이고 그래도 멀쩡하게 나오셨다니까 다행이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멀쩡?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는 몰라 그 동네에서 옛날에 사람 진짜 많이 죽었어. 그래요? 그 동네가 다 뱀 물려 죽더라고 그러더래요. 공인중개사분이. 그러면서 나는 손 띈다고. 이거 안 알아본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돈 받는데 2년 꽉 채워서 받았대요. 돈. 그래가지고 본인이 참 살면서 대수대명 같은 그런 행동,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머물러가지고 사람 성시하고 족보 가지고 그렇게 무시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동네가 아직도 있다는 거.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어쩐지 몰라요. 그 나이 드셨다는 최고 어르신이. 그런데 최근래까지 정확하게 한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분이 계셨고 꽤나 재력이 충분했던 분이 계셨다는 거. 예. 뭐 그 얘기를 하나 들어가지고 뭐 오늘은 좀 너무 스펙타클 이런 건 없었는데 그리고 뱀 조심하시라고. 이게 집에서 애완용 뱀 그 독사를 키우면 안 되죠. 그게. 될걸요? 요즘 키우지 않나요? 근데 그게 문제가 있대요. 그런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만약에 내가 집에서 살모사를 키워요. 개인적으로. 근데 내가 미친놈이에요. 그럼 이 살모사를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진짜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잘 때 옆에다 풀어놓으면 아니면 그 얘기도 하던데 내가 뱀을 다룰 줄만 알면은 뱀 모가지를 잡고 이빨 나오게 해서 이렇게 갖다 대면 얘가 문다 울더라고요. 맞아. 네, 그래가지고 집에서 독사를 만약에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무슨 생각으로 갖고 있는지는 자기는 치가 떨린다고. 자다 말고 그리고 뱀 마주치면은 진짜 오줌 지린다고. 이야, 아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뱀 특히나 우리나라 독사들을 잡는 게 애초에 불법이라고 알고 있어서 산에서 잡는 거요? 예, 그런 거 애초에 뭔가 잡고 그쵸. 그거를 사고 팔고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 불법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외에 막 뱀들을 수입하잖아요. 그쵸. 예, 그런 건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독사를 개인이 갖고 있으면은 진짜로 생물학적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섬뜩하지. 전 이야기 들으면서. 그리고 그 이야기에 나온 그 준현 공인중개사가 전 더 무섭던데요. 그분요? 예. 전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분이 그 자리에서 공인중개사를 하시나 제가 궁금은 해요. 근데 네네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한번 그 마을도 걸고 예. 그분도 걸고 구경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아무튼 네. 그곳이 실존할지 아니면 어디 옮겼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이야기를 너무나 섬뜩하게 잘 전달을 해주셔서 저희는 항상 목요일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골 마을은 정말 섬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골 마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 시골 마을은 전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시골 마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반화를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